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송출하기 앞서서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올렸지만 최근에 올리지 않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더존 비즈온이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종목들은 내일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제 영상을 지금 들으시면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내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케미칼 오전에 IR 일정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및 사업 현황은 11월 7일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IR 자료나 이런 것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즉각적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아주 피드백이 빠른 그런 기업이다라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400원 상승을 했는데요.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줬고 다만 연기금이 6,600주를 매도하면서 금융투자의 매수에도 기관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한때 연기금의 보유 비중을 데일리로 체크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사실 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영상을 좀 뜨문뜨문 올리면서 사실은 그 시점에 맞춰서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줬거든요. 바로 요 시점, 요 과거 시점. 10월 달쯤에 연기금 매수를 좀 많이 해줬는데 10월 초, 9월 말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조금 더 지난 후에 제가 연기금이 SK케미칼의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오늘 지금 금양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위메이드 관련주 급등과 급락을 같이 했는데요.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 이런 강종현 씨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과 급락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급등과 급락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쇼크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짝 반등했는데 오늘은 또 급락을 했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파는 주체가 많다라고 하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사실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를까? SK케미칼에서는 연기금이 아주 과거에는 꾸준한 어떤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연기금의 이 매도 방향성을 보고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증권사 한번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사실 맥커리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는데요. 어제도 맥커리가 한 몇십 주 정도 매수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지금 보게 되시면 죄송합니다. 오늘 보게 되시면 오늘은 없습니다. 맥커리 증권이 결국에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만 매수를 해줬고요. JP모건은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증권사가 하루 이틀 정도 10,000주 이상씩 매수를 해줬다고 해서 좀 특정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통용되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어떤 연속성을 갖게 되려면은 못해도 2-3주 이상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다른 종목도 자주 보여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연기금이 한번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2-30일 그냥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매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떤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떤 특정 증권사가 이틀 정도 매수한 것 같고 어떤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매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공매도 많이 나왔고요. 88,732원 평균가고 종가는 89,200원. 매매 비중은 약 25%, 4분의 1, 거래량이 4만 주니까 10,000주 정도 공매도를 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는 5만 주 줄어든 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거는 또 저녁에 나올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액이지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순매수 증감폭 자체가 12억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순매수가 줄어들어서 이 퍼센트가 줄어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를 보고 싶은 건 어쨌든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로 그리고 장중에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가능성, 주가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주 9만 원 좀 기대했었는데요. 89,20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미국 장이 좋지 않았고 메타라는 페이스북 전신인 메타, 그러니까 기존의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던 메타가 어제 이제 폭락을 하면서 사실은 금일은 이 하락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9만 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금일 종가가 고가로 좀 가득 차게 윗꼬리 없이 좀 했으면은 상승 가능성 그리고 좀 기대 봄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상승 그럼 못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면 사실은 그건 또 아닙니다.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다만 오늘 같은 날은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10월 31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IR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SK 케미칼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금액들 때는 전혀 도달하지 못한 채 75,200원 금주 주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5일선 위에서는 마감했습니다만 11선, 21선, 60일선 전부 다 역배열 상태이고요. 단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만 조금 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초가는 76,500원을 시작을 했고 장중에 77,500원까지 상승했지만 75,200원으로 마감을 했고 75,200원은 어제 시가 동일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아래로 11선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걸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곧 IR 발표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미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감할 거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60% 70% 줄어든다고 하지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8, 90%까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만큼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는 주체들이 전혀 없는데요. 뭐 그것도 사실이고 지금 뭐 특별한 내용들 뭐 이제 지금 대상포진 백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대상포진 백신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에 한번 올인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WHO나 EU 아니면 세피 쪽에 를 통해서라도 해외 매출이 발생이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뭐 중소 제약 회사들처럼 뭐 코로나 백신 만든다, 뭐 한다, 치료제 만든다, 일상한다, 이상한다 하고 결국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중소 바이오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업 역량의 최소한 30%는 코로나19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 50%는 신약이나 mRNA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하고 남은 20%는 현재 재무 구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영업 관리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량 그래서 5대 3대 2로 나눠서 관리를 해줘야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기업의 어떤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이런 최고 경영자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고 경영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바라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각 조직에서 자료들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올린 어떤 가공된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부분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실적이 안 나오면 이번 달에는 어떠한 이유로 실적이 안 나왔지만 다음엔 잘 나올 겁니다라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IR이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사실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IR 때는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당연히 하락한 만큼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매일매일 시황 리포트로 리뷰를 할 만큼의 어떤 특정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본주였던 뭐 모회사였던 SK케미칼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사실은 SK케미칼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사업적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뭐 여러 가지 MOU 아니면은 뭐 제약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증권사들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쏠림 뭐라도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정말로 혼란하고 애매하고 무색무취의 현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에서 거래량도 확 줄었고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동향이 조금 건전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차장고는 어제 봤기 때문에 어제 이후로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공매도가 오늘도 15% 나왔고 공매도 평균가가 종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적인 예로 SK케미칼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더 높습니다만 오늘 SK케미칼은 25%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15%입니다만 단순히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 SK케미칼보다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매도의 평균가가 금일 종가를 비교해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공매도가 승리한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 수치도 사실은 평균가까지 계속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말은 그러니까 평균가가 종가보다 높다라는 뜻은 이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매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주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침울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봉 기준으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업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60일선 위로 올라섰거든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전부 다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차트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윗꼬리가 좀 길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종가는 3.4% 상승을 했고 주봉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후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볼린저 밴드 상단 올라간 만큼 충분히 한 대략 9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결국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CMO 업체로서 IPO를 시작을 했고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고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뭐 중국의 어떤 회사 이렇게 다 이렇게 경쟁으로 비교해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관련 위탁 생산 말고는 전혀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 체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바이오 쪽에서 특히 CMO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계약 매출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어려운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